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항상 이제 매주마다 겪지만 주말을 끼고 있을 때는 뉴스가 많이 안 나와요. 뭐 아시겠지만 뭐 기자들도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되고 관계된 사람들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딱 핵심만 딱 이제 초반에 도입 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면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큰 방향성은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예, 이 언저리 가까이 아마 올라갔고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아마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미온적인 하락이 있으면서 16,5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뭐 원위치가 될지 그거는 뭐 미지수이긴 하지만 뭐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홀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어떻게 보면 트리거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낸스와 두 번째 DCG. 뭐 순위로 보면은 뭐 DC가 될 수도 있고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가장 큰, 그죠? 구조 형성자이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불안 심리가 가장 많이 자극됐던 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두 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DCG의 조사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결론이 날 거란 얘기고, 결론이 나면 커다란 방향성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면 그저껜가 아마 뉴스에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GBTC를 매수를 했다는 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나갔잖아요. 이 뉴스를 페이크로 바라볼 사람은 페이크로 바라보면 되고 그냥 사실적인 걸로 바라보실 분들은 사실적으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태풍의 핵이죠. 바이낸스 자금 세탁 조사, 헤지펀드 소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가. 자, 어쨌건 뭐 숏을 쳐가지고 11,000달러에서 대기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뭐 홀딩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돈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 거고, 그죠? 뭐 부하 대동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엄청나게 엄청 큰 자산을 벌릴 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진득하게 꾸준하게 이 투자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됐건 큰 수익은 봤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인플레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예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 보스틱 총재도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래서 두 명의 뭐 여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금리가 피봇이 금방 일어날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만 뭔가가 향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다가 임금은 일단 감소를 했잖아요. 임금. 자, 고용률은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제 영상 채널에서 인구에 관해서, 인구 구조에 관해서 항상 되게 중요한 시점이 올 거다라고 제가 예전서부터 강조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은 지금 뭐 42만 엔을 애기 한 명 애기 한 명 있으면 42만 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엔으로.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적으로.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성장 기조가 아마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아마 웬만하면 다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흔하게 미디어에 나오는 뭐 인도 얘기나 중국 얘기 보고 아이 거기도 뭐 별 볼 일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눈치를 챘어 예전서부터. 개인들은 미디어를 보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들보다 5년에서 10년 앞서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50만 엔이면 한국 돈으로 47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아기를 낳으면 뭐 일정 수준이 지나면 뭐 큰 금액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어쨌건 예. 그리고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일본 국민에게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어. 20년 전에 만난 일본인들은 자신감이 넘쳤던 기억이 난다. 근데 요즘은 특히 젊은이들이 대부분 초중학생들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해외는커녕 홋카이도와 큐슈에 가본 적도 없다. 여행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위한 수학여행일 뿐이다. 사회 자체가 정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이 어린 친구들은 희망 자체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행동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행동력 있고 목숨을 내건다? 목숨을 내걸 정도로 뭐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 어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고 더 많은 부를 쌓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더 도전적이었고 더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 또래, 제 세대 되는 그런 분들도 그분들보다 저희 윗세대보다는 아니었겠지만 뭐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고생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똑같은 노력을 해서 똑같이 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 자체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보니까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좀 많이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근데 뭐 그거는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도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뭐 진짜 목숨 걸고 나이지리아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예,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요즘에는 이런 거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뭐 1월 10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뭐 내일 연준 연준 의장 뭐 총재 뭐 연설이 있을 거고 12일 날에는 뭐 중국의 CPI, PPI가 이제 12월 달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미국 것도 CPI, 코어 CPI도 목요일 날 나올 거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건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없이는 아이폰 못 만들 줄 알았는데 애플 신제품 하면 중국에 다 뺏기나. 아이폰 15? 예. 에 관해서 뭐 계약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디어를 보고 미국이 중국이랑?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애플사는 주파나를 두들겨서 한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디어를 보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는 사실적인 정보를 객관화시켜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너무 믿으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미국 금리 예상보다 더 오를 것, 세계 경제 석학들 한 목소리, 고금리 고물가 시대 오래 갈 것. 이거는 개돼지 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정답이에요.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게 뭐 1, 2년 만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그래 레리 서머스 이분들이 이제 한 말씀 남기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그 부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플레 직격탄 맞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 더 빨라져 초비상. 결국 요금 인상 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어쨌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연금제도, 미국의 연금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연금제도도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남은 이유 있었다. 강남, 서초, 용산 뭐 아파트 또 신고가 거래. 여기서 예전에 다른 데는 다 풀어줬는데 여기만 안 풀어줬었죠. 거기다가 용산에 장미 아파트 신고가 나왔어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왜 여기 용산에 그렇게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저는 뭐 일정 팍 치고는 못 올라가도 그냥 웬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다 고금리 때문에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규제를 또 서서히 풀어주잖아요. 사람들은 또 동화되기 시작을 할 거고 어쨌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쿵 하더니 흔들 강화 해상 뭐 3.7 지진 서울도 깜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사람들은 인지를 한다라고. 제가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야 그리고 뉴스가 나와야 누가 옆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서야 코인 투자가 정답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건 지진 얘기도 제가 이제 간간히 겸겸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서 5년에서 10년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게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바누아투인가 거기서도 진도 7.0짜리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의 고리는 어차피 계속 이제 진동을 할 거니까 향후에도 미 노동자 300만 명 감소, 일자리는 580만 개 사라져. 고령화가 고용 창출 확대 발목, 통화, 재정 정책 외 구조적 문제, 전미 경제 학회. 이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게 뭐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뭐 이 얘기를 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은 설상 팬데믹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회복되지는 않고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제가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명분을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명분거리를 글로벌리스트란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거기다 명분거리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산업개혁 지금 현재 시기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근데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하는 사업이 됐던, 내가 하는 자영업이 됐건, 직업이 됐건. 예. 그리고 항상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개념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직업과 이 직업은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 AI와 로봇,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 그런 산업들이 확장하면 이 직업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사 4주 만에 뭐 결혼 축의금 챙기고 퇴사 회사 동료들 뭐 분통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뭐 나이가 어린 친구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과연 이 돈을 챙겨서 이 사람이 이게 부자가 앞길이 훤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부자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돈이 이 챙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좀 씁쓸한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는 김에 눈에 띄어서. 그래서 뭐 코인 얘기는 제가 아까 바이낸스랑 이제 DCG 그룹하고 이제 관련해서 그것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른 뉴스는 뭐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깊이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신 하루 되시고,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